안녕하세요, 구루발리입니다. 지난번 올려드린 인도네시아 입국자 수화물 제한 관련 영상에 대해서 정말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면 인도네시아 안 가고 말지 뭐, 발리 안 가고 만다, 더러워서 안 간다,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이 규정 자체가 인도네시아 내국인을 비롯해서 불법적으로 이제 물건을 수입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좀 제한하기 위한 조치이지, 여행 오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뭐 진검사를 해서 돈을 부과하겠다, 이런 정책은 아닐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주일이 지난 지금 시점에는 이 정책을 연기하겠다라는 발표와 더불어서 새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물건을 가져왔을 때 새 제품을 가지고 온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물건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업데이트 버전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발표된 뉴스 및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에서 발표한 공지사항은 자, 이 공지사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언론을 통해서는 규정 시행을 연기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정식 공문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피셜하게 이 규정이 완전 연기돼서 세관에서 적용이 안 된다라는 내용은 아닌 거죠. 세관에서 기존에 발표된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대사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 제품 그리고 상업적인 용도로 들어오는 물품으로만 한정한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새 제품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새 제품을 마치 사용했던 물건인 양 속이고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입국자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세관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의주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규정과는 별개로요, 인도네시아 입국자에 대한 면세 규정을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셨던 이 면세 규정 반드시 참고하셔서 입국하실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같이 인도네시아에 이미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나 인도네시아 내국인들 같은 경우는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물건에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재반입할 물건들을 미리 출국 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세관 홈페이지에 신고하는 양식을 갖춰놨습니다. 인도네시아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미리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것들은 신고하시면 나중에 들어오실 때 가지고 나가셨던 물건을 다시 가지고 들어오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강제성이 없다고 하니까요, 일단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발리에 오시는 관광객분들 중에 이 관광세를 내는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업데이트를 드리자면, 최근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관광세가 실시된 2월 14일부터 지금까지 발리 주정부에 입국한 관광객 수와 실제 납부된 관광세를 계산해 보니까 40%만 관광세를 냈더라라는 게 인도네시아 발리 주정부의 집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60%의 관광객은 관광세를 내지 않고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발리 주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 한번 포인트를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게 4곳의 포인트인데요. 4곳의 포인트가 어딘지 살펴봤더니 울루와투 사원, 그리고 따나롯 해상사원, 그리고 울룬다누 사원, 그리고 띠르따 앰플 사원, 요 대표적인 관광명소 4곳의 관광세 납부 여부를 불시 검문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혹시 이곳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불시 검문에 대비해서라도 QR코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책을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포인트 4곳 이외에는 공항이나 다른 관광지에서는 딱히 관광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하는 절차나 검문소, 불시 검문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현실적으로 발리 주정부 인력이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 많은 관광객을 어떻게 다 점검할 건가, 그건 사실 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광세를 안 내셔도 됩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놓고 다른 곳에서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불식 검문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제가 경험해본 인도네시아는 언제 어디서든 불식 검문할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여행을 하시려면 가급적이면 이 관광세 그냥 내시고 재밌게 여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인도네시아 발리 소식은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 해안가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꽃다 해변이나 진바란 해변이 쓰레기로 뒤덮인 이 모습이 호주 뉴스, 우리나라 뉴스 요런데 이제 보도가 되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문제는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살았던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늘 우기가 되면 찾아왔던 문제고요. 늘 반복됐던 문제입니다.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늘 우기 때는 이런 시즌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게 꽃다 해변이든 진바란이든 발리 주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전부터 플라스틱 사용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 사용 금지 정책을 펴왔었는데 이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약간 조금 흐지부지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바다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깨끗한 바다에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여행 즐기셨으면 좋겠고 발리가 늘 이렇게 더러운 건 아니고요. 건기 시즌에는 굉장히 맑은 바다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시기에 오시냐에 따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복불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인도네시아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파이 줌빠.